자,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열어주시죠. 자, AI 세대의 확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뭘까요, 전문가님? AI 시대가 확장이 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전략을 잡아볼까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리 애플이 있어도 애플 뭐 16이 나오고 나중에 뭐 애플에서 아이폰 100이 나온다 할지라도 전기로 충전 못하면은 그냥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맞아요. 못 쓰는 거죠. 네. 그런 거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전력 설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력 설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선 우리 이전의 세대, 즉 지금 현재 어르신들 한 60, 70 세대들 같은 경우 그분들 시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석탄이 있다가 이제 석유로 넘어가는 세대였죠. 그래서 이 석유에 취한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류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소비가 있었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것이 탄소, 즉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내려가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I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아하시는 게 가끔 보면 요즘 지브리 그림으로 뭘 만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해서 뭐 이런 문서 요약해달라는 거에 비해 가지고 6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레포트 하나 써줘 그럴 것을 가지고서 60개 쓸 거를 얘는 그림 하나 하는데 다 쓴다는 얘기예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 어쩐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네. 늦게 나왔어요. 네. 그게 모든 사람이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는 그냥 이 GPU가 정말로 엄청난 열을 뿜어내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전기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샘 올트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회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어요라는 게 정말 빈말이 아닌 게 엄청난 열을 방출하면서 그다음에 이 전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어떤 뜻이냐면은요. 여름에 한참 더운데 39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 스트림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거 그림이 좋은데 그러고서는 챗GPT한테 이제 AI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지브리형으로 바꿔줘. 그러면 갑자기 전기가 바꿔지고 에어컨 속에서 여러분들이 찜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공약 중에서 지금보다도 에너지를 특히 전력을 2배 이상 늘리겠다. 그래서 이 전력망 수요는 지금 이전에도 폭발했지만 지금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유틸리티, 즉 수도하고 전기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력망, 즉 전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돼서 송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결국은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게 또 미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AI 시대에서는 전기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AI를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줄이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걸 떠나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그럼 또 종목 접근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GPU,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고도 열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챗 GPT 이외에 즉 AI, 오픈 AI 이외에 다른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력 관리를 해주는 전력 칩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이쪽이 또 다시 뜰 수가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왜? 결국은 냉난방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석유나 석탄이 아닌 혹은 가스가 아닌 가스는 물론 제 저공해이긴 합니다만 그게 아닌 친환경적인 즉 즉 화석 연료를 벗어난 그런 새로운 개념의 발전 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로 봤을 때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속썩고 있는 2차 전지에서 ESS 부문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발에 관한 전력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선주들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요. 이게 최근에 구리값도 또 급등세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주가 이제 전력난 해소에서도 호재를 받아가지만 구리값 급등에 따른 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리값이 올라갔다라고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세를 계속해 가지고 높게 잡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상당히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이 그 전체 원자재 시장을 덮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오히려 구리값은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산업 금속류 즉 니켈이나 혹은 망간이라든가 이런 종류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싹이 훨씬 더 원자재 가격은 더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매출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결국은 구리를 쓰는 전선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자재 그다음에 그 송전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결국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리값 급등에 따라서 전선주의 호재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이 역시도 호재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게 에너지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봤을 때 최근에 소형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전주도 AI발에 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둘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애증의 관계라 그러죠 보통. 예. 물론 이제 원전이 그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원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그 전력을 가장 싼 가격에 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원전이 최대한 오랫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연료봉을 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SMR 즉 중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최소 25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대로 연료봉을 건드리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 지금 오히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 쪽 역시도 AI 전력발에 관한 수혜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또 우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에게 저희가 내일장을 위해서 이 최선호주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세명전기나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17%,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봤는데 문제는 이 종목들은 시총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종목은 저는 재룡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부분에서는 최고의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첫째.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지션,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는 매수를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가도 좋은 그야말로 거의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즉 작년 12월이죠. 여기에서 그 화재 안전을 화재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변압기 소화 기술이 달려 있는 변압기를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IEE 같은 승인을 거기에 대한 국제 규격의 표준을 잡고 나면은 이것이 더욱더 미국이나 이런 데 특히 수출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냐면 고효율 아몰퍼스 변압기 즉 형상기억 합금이라 그러죠. 아몰퍼스가 들어있는 변압기 부문에서 최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앞으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전력을 많이 사용한 나라에 수출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3년 동안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꾸준히 매출도 늘었지만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또 그만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선 관련주들 대부분 좀 시총 작은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급등을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어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장 전략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매물대들이 지금 몰려 있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 걸려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반도체에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이 매물대에 지금 걸려가지고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하루에 봤을 때는 만약 여기에서 극적으로 뭔가 중국에서의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24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미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서 협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 잘 지켜보고서 내일 장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